주요 기업 이슈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수출이 뭐 괜찮았대요. 네, 4월 1일에서 20일 수출 45% 급증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 전반에 대해서 이제 개선의 그림이 나왔고요. 석유화학 부분이 크게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요, 경기 실적인 주목을 하면서 3,500포인트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을 조심스럽게 계속 전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올해 시장 전반적으로 상방향으로 다들 증권사마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 3,500까지 보는 게 대신증권, 예, 대신증권에서는 3,500까지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최근에가 아니죠. 벌써 뭐, 한 3주 됐나요? 2주 됐나요? 자, 지금부터 반도체는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뭐, 소부장, 소재 부품, 특히 장비, 보셔야 되는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좀 많이 올랐어요. 또, 그죠? 많이 올랐어요. 이게 새로운 게 출현을 하면은, 그것도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게 출현하게 되면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대란이 내년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자동차, 이제 가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전 가격 상승이 이제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기업 반도체 사재기 문제가 나 있어서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차를 비롯해서 가전 제품까지 칩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좀 꾸준히 보시고, 흐름이 타는 종목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예, 그런 것들은 음,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JP모건에서 삼성전자 차 반도체 회사 인수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기반으로 한 차 반도체 기업 인수 전망이 나왔고요. 올 초부터 네덜란드 기업 NXP 인수설이 이제 부상이 됐고, 어쨌건 삼성전자가 1월 컨퍼런스 콜에서 M&A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차 반도체 회사, 뭐 이런 회사에 대한 또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모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선별적인, 올해는 공모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늘이 4월 21일이잖아요. 여기 보면, SKI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유가증권 상장 종목이 있어요. 그죠? SK 이노베이션의, 뭐, 자회사죠. 그래서, 요 회사가 이 4월 28일, 29일 청약을 하는데, 요거는 청약을 하십시오. 네. 요거는 청약을 하십시오. 청약을 해서, 어, 조금이라도 좀 버시는 그런 전략을 좀 삼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코스닥 쪽에 있는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제 분석을 다 하셔야 돼요. 분석을 해서, 조금 더, 뭐 이렇게 유통 가능 수량이라든가, 그리고 상장되는 시점에 수요 측 조사의 분위기라든가, 상장된 공모가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최고가인지 아니면 조금 할인돼서 좀 진행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유통 가능 수량은 25%, 전체 비중의 25% 미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6월 달까지는 그게 되잖아요. 중복 통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최대한 공모주 청약을 중복 청약을 하셔서 어, 조금이라도 좀 버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국제약 자회사 동국생명과학 IPO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동국제약 한번 볼까요? 동국제약이라는 회사가 있나요? 보겠습니다. 있네요. 네. 이런 것도 이제 회사가 근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자회사의 상장에 따른 가치 반영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트레이딩 이벤트를 갖추면 이벤트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은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표 주관사 NH투자증권이 있고 공동 주관사 KB증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지는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보셔야 되겠지만은 어쨌건 네, 2년 내에 기업 공개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는 이제 2년 내기 때문에 이제 언제 정하게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변동성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요. 이거 MSCI 편입 종목 또 나왔어요. MSCI 편입 종목 매수해 볼까? 라고 했는데 네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입 가능성 있는 종목 네 종목. 자,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자, 이런 이슈가 수급적인 이슈가 있고요.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섹터라면은 좋겠죠. 그럼 수익이 잘 나겠죠. 그죠? 예, HMM이 MSCI 지수 편입, 예, 지수 편입 이슈가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HMM도 있고 또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 있잖아요. 하이브. 예, 하이브 아까 봤잖아요. 유상증자한 하이브. 요게 MSCI 지수 편입 종목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편입됩니다. 그러면 수급적인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브가 지금 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이슈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상증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예, 자 보면은 자, 하이브가 보유한 위버스가 향후 2, 3년 내에 미국 나스닥 상장 할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위버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MSCI 지수의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할해서 매수해주고 기다려보면은 조금 더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수익이 날 건지 안 날 건지에 대해서는 좀 가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공략을 하죠. 왜냐하면 수급적인 이슈도 좀 붙어 있고 또 시장에서 지금 유상증자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사놨어요. 101주. 101주를 좀 사도 봤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이브 저는 주목하고 있다고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되는 게, SKC. SKC가 요번에 이제 편입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수급적인 요소를 좀 보시면서 눌렀을 때 하지 마시고요. 빠졌다가 올라올 때 딱 공략을 하라는 거죠. 올라올 때.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녹십자 랩셀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녹십자가 이번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모든 종목 다 가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시장에서 지금 공개된 이슈를 여러 가지를 섞어 봤을 때 이슈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겠죠. 그죠? 기본적인 게 실적이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주목하셔야 되고, 제외되는 종목은요, 삼성카드, 롯데지주, 한국가스공사, GS리테일, 이런 종목들은 좀 제외될 것으로 본대요. 그래서, 이런 갖고 계신 분들은 위험 관리 하십시오. 삼성카드를 제외한다고 기사가 났기 때문에 조금 더 눌러줄 힘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외된다는 것은 눌러주는 요소니까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빠져나와야죠.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롯데지주는 언제 강하게 올라가려는가. 매번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것도 어쨌건 제외가 된대요. 그 당분간 조금 수급적으로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안 좋겠죠? 그죠? 한국가스공사. 예. 맞아요. 참 못 갔는데 지수 제외라니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요것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뚜기 참 그죠? 참 깝깝하네 그죠? 못 갔는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HMM, 하이브, SKC, 녹십자.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HMM 하고요. 예, 하이브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하이브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하이브에.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담아놓은 거예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를 100% 수익 난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슈가 종료가 되는 시점까지 수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지금 24만 2천 원인데 제가 딱 보고 있다가 25만 1천 원이 딱 돌파하는 시점에 확 실어버릴 거라고 돈을. 그래서 한번 베팅을 한번 하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조그만 초크병 정도 수준만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흐름이 좀 조금 죽었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흐름이 좀 죽었습니다. 죽은 상태에서 돈을 크게 실으시면 안 돼요.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기업 요인이 아닌 시장 요인에 의해서도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죠? 뭐 하이브 시총이 8조 6천원 무겁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보내보고 일정 부분 손실을 내 감내하겠다는 거죠. 감내를 하겠다는 거고 거기서 의미 있게 쫙 올라오면은 바로 공략 들어가서 또 이런 것들 의미 있게 또 에너지가 상방향으로 바뀌잖아요. 추세가 반전되지 않습니까? 그럼 수급이 확 몰려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 관심이 많아가지고.